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과수원에 비료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비료를 뿌려주는데 비료를 이제 뿌리기 전에 보통 이제 비료는 언제 뿌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료는 이제 비 오기 전에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비 온 후에 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 때나 뭐 뿌려줘도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보통은 비 오기 전에 비료를 많이 뿌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비 오기 전에 이제 비료를 뿌리지 않고 이제 비 오고 나서 비료를 뿌립니다. 예, 그렇게 비료를 뿌리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토양이 뭐 제주도는 워낙 물빠짐이 좋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육지 쪽에도 물빠짐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토양 속에 비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비료를 주게 되면은 모두 땅바닥으로 이제 땅속으로 지하속으로 이제 모두 다 쓸려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료를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시비하는 게 아니고 한 3번 최소 2-3번 정도 이제 나무들한테 비료를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밥을 3끼 먹잖아요. 얘네들도 과수도 마찬가지로 밥을 2-3번 이상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유기질 비료나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비료가 뭐 몇 개월, 1년, 6개월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비료는 이런 캔들 형식으로 된 이런 비료는 꽤 오래 가긴 하는데요. 이게 분해도 굉장히 분해한 속도도 굉장히 늦습니다. 이게 분해를 하면서 이제 작물이 흡수하기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분해 속도도 늦고 그리고 그 대신에 얘네들은 이제 오랫동안 작물이 흡수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최장 한 3개월 정도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이제 나무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비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봄 비료, 여름 비료, 가을 비료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땅속으로 많이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유실이 되는데 다른 이제 미국의 곡창지대를 가보면 거기는 토양 속에 물이 워낙 많아서 비료를 많이 안 줘도 굉장히 곡식이 잘 자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 굉장히 적은 양의 토양 속에 비료가 있고 비료 성분 이제 양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토양 속으로 이제 유실되는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은 비 오기 전에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요 화학 비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빨리 녹는 그런 장점에 비해 비 오기 전에 주게 되면은 얘가 금방 녹아버려서 땅 속에 흡수돼서 유실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멘토도 마찬가지로 비 온 후에 주면은 좋다고 그러셔갖고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비료를 비 온 후에 주고 있습니다. 뭐 유기질 비료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뭐 비가 워낙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량의 비로 인해서 땅속으로 많은 양의 비료가 이제 흡수돼가지고 유실이 되겠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비료는 비 온 후에 줘야 될까 비 오기 전에 줘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수원에 비료를 주는 날입니다. 비료는 저는 이렇게 줍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매년 후반기에 비료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뿌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단점은 바로 자연에서 천연에서 나온 비료이기 때문에 화학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자재긴 한데 화학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물이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바로 없습니다. 이거는 곰팡이에 의해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를 뿌릴 때 이 화학 비료를 함께 첨가해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화학 비료가 먼저 녹아서 작물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요 유기질 비료가 녹아서 작물이 이용하겠죠. 저는 이제 초반기에 질소, 인산이 많은 비료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골분과 어분이 다량 함유된 비료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고 질소도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 복합비료, 화학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만큼 작물이 이용하고 힘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간단히 비료는 언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비료는 뭐 비 오기 전에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날씨 상황에 따라 비료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슬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전에 줘도 됩니다. 비 오기 전에 줘도 되는데, 만약에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비료가 유실돼서 오히려 비료를 주는 그런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놓은 후에 좀 땅이 촉촉하고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이 많을 때 그때 비료를 뿌려주시면은 그 비료가 이제 그 수분기에 천천히 녹아서 작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영비지 않습니까? 네, 경영비인데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 스마트하게 비료를 사용해야 되고,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토양 속에 그러니까 땅 속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토양도 살리고 지하수도 살리고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양의 비료가 땅 속으로 유실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비료는 언제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비 온 후에 땅이 촉촉할 때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릴 때는 항상 저렇게 좀 부족한 성분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비료를 뿌리는데요. 속효성 비료와 지호성 비료를 함께 뿌리게 되면은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비료를 여러 가지를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뿌릴 때는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는 웬만하면 같이 혼용해서 뿌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질소가 날아가고 인산이 고정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과수원에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를 혼합하여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비료 살포기입니다. 비료 살포기고 좀 일을 편하게 하고 비료 살포하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저기 있는 많은 양의 비료를 뿌리려면은 굉장히 고생이 됩니다. 그 고생을 좀 덜려고 기계를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저 비료를 다 뿌리지 않습니다. 봄에는 약 50에서 60%의 비료를 뿌리고 여름, 가을에 나눠서 비료를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료를 다 주게 되면은 그 기간도 굉장히 짧고, 얘네들이 이용하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대부분의 비료가 땅속으로 다 유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주시는 걸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료는 적정량 주시고,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춰서 적당한 날씨를 봐가면서 비료를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